당신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물 없이는 인간을 포함한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는데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물을 어떻게 마셔야 우리는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물만 잘 마셔도 우리는 건강한 삶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활기찬 삶을 위한 정보와 상식을 안내하는 채널 생생정보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활기찬 삶에 도움되는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지인과 가족분들께도 영상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럼 바로 생생정보 시작하겠습니다. 물은 인체의 50%에서 70%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50%에서 70%라고 범위를 넓게 잡은 것은 이 체내 수분 함량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고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심지어 하루 중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기 때문인데요. 유아의 경우 70%에 가깝고 남성은 60%, 여성은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량은 조금씩 줄어들겠지요. 여기서 잠깐 제가 노인 냄새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호레비 냄새, 노인 냄새를 없애는 방법 중 하나가 물 많이 마시기였는데 기억나시나요? 잊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앞으로는 꼭 실천해 보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수분은 영양소를 용해시켜 세포에게 공급해주며 불필요한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켜줍니다. 그리고 혈액을 중성 내지 알칼리성으로 유지시키며 열을 발산시켜서 체온 조절의 역할을 하는 등 생명 유지를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체내 수분 함량을 적정하게 유지해주기 위해 물을 잘 섭취해 주어야 건강 또한 유지가 되겠지요. 오늘 물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물을 마시는 데 있어서 가장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는 바로 아침 공복에 물을 드시는 것에 관한 겁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 2.5리터가량의 물을 섭취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섭취한 수분 중에서 1리터가량은 수면 중에 호흡이나 땀을 통해서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후 수분이 많이 부족해진 상태에서의 수분 섭취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상 후 가글. 수면 후 물을 마시기 전에 지켜주셔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미지근한 물로 반드시 가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양치를 하고 수면을 취하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양치를 해서 입속 세균을 닦아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입안에서는 많은 세균들이 번식을 하게 됩니다. 따뜻한 체온과 습도가 갖추어진 입속은 그야말로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장소인 것이지요. 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안을 헹구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냥 물을 마시게 되면 밤새 번식한 입속 세균들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런 세균들이 우리 몸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입을 헹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자극적인 가글 제품을 이용하거나 치아에 큰 자극을 주게 되는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로 간단하게 헹궈주시기만 해도 큰 효과가 있으니까요. 미지근한 물로 가글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일상생활에서 물을 마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두 번째, 정수기와 생수입니다. 여러분들, 미네랄이라는 성분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죠? 미네랄은 우리가 섭취한 아미노산, 지방산, 그리고 비타민의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바꿔 말하면 미네랄을 섭취하지 않으면 필수 영양소들을 아무리 많이 섭취한다고 해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섭취할 때는 단순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 포함된 아주 중요한 미네랄 성분들도 같이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물이 어떤 물인지 들여다보기 위해 정수기와 생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정수기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대부분 사용해온 정수기는 역삼투압식의 정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는 염소로 소독된 수돗물에 염소와 기타 불순물을 걸러내면서
물 속의 미네랄 역시 대부분 제거해버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역삼투압 방식이 아니라 필터 교환 방식 정수기가 나오는데요. 필터 교환 방식 정수기는 미네랄 성분들을 거르지 않고 섭취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지만 이런 방식은 미네랄을 통과시키는 동시에 염소 성분 역시 통과시키게 되므로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미네랄의 경우 자연에서 나는 음식들을 골고루 잘 섭취하면 물에서 취할 수 있는 소량의 미네랄을 대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 참고하신다면 정수기 방식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생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요즘에는 집 밖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생수를 드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우리가 구입해서 마시는 생수 회사들은 서로 자기네 생수에 미네랄이 많다고 홍보들을 합니다. 하지만 생수에 포함된 여러 종류의 미네랄 중에서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미네랄 함량이 있는데요. 바로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분은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다른 성분들은 아주 소량이니 크게 개의치 마시고 이 두 가지 성분이 많은 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음용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밀봉된 상태의 생수는 세균 증식의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일단 개봉된 생수의 경우는 이야기가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생수에 대한 한 실험 결과를 보면 생수 뚜껑을 따자마자 측정한 생수에서는 1mg당 한 마리의 세균이 검출되었는데요. 입을 대고 한 모금 마시고 난 직후에 생수 1mg에는 900마리의 세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수를 하루 동안 방치한 후의 검사에서는 4만 마리의 세균이 발견되었다고 하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수를 음용하실 경우 큰 페트병에 든 물을 구입해서 오랫동안 두고 드시는 것보다 작은 페트병에 들어있는 생수를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딴 페트병의 물은 입을 대지 않고 잔에 따라 드셔야 하며 부득이하게 뚜껑을 딴 후 물이 남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건강한 물을 마시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마시는 물의 온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특히 여름에는 시원하게 냉수 한 잔 들이키고 싶은 생각 나시죠? 하지만 아침 공복의 찬물은 아주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잠에서 덜 깨어난 장기들의 찬물을 들이키게 되면 갑작스럽게 체온이 떨어져 버려서 장기들이 수축, 경직되어 버리게 되고요. 장기 내를 흐르는 혈관들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30도 정도의 미온수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인체의 순환 리듬으로 보았을 때 새벽 4시부터 오후 12시까지가 그 전날 섭취한 성분들을 몸에 저장하고 남은 찌꺼기와 독소들을 배출하는 시기인데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소변이든 대변이든 화장실을 가신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배출 시기에 배출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이 미온수의 물을 섭취하시는 겁니다. 이때 몸의 배출 리듬을 돕기 위해 식단까지 생각해 주신다면 우리 몸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텐데요. 소화기관을 자극하여 소화효소를 생성하게 하는 밥이나 빵, 시리얼 같은 걸 드시는 것보다 소화기관을 덜 자극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을 드시게 되면 아주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일의 구성물질 중 90%가 수분이므로 과일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채소 과일에서 꼭 섭취해야 하는 항산화 효과 및 대부분의 질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파이토케미컬 성분 섭취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물의 온도가 중요한 것은 기상 후에 마시는 물만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몸에 가장 좋은 물의 온도는 우리 몸과 가장 비슷한 온도의 물입니다. 찬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은 찬물로 인해 낮아진 체온을 올리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이고요. 너무 뜨거운 물은 입안이나 식도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어 꼭 피해야 하는데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벌컥벌컥 마시는 물은 우리 체온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당한 온도의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생생정보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얇은 유리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온에 또는 냉장실에 보관된 물을 먼저 따라 주시고요. 따뜻한 물을 조금씩 섞어 주시는데요. 이때 손으로 잔을 감싸쥐고 조금이라도 따뜻함이 느껴지신다면 그 물은 우리 체온보다 높은 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잔에 찬물을 조금씩 추가해서 온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 시점이 바로 우리 체온보다 살짝 낮은 온도의 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수분 섭취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작은 습관이 모여 건강한 일상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운동도 필수임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하고 알찬 상식과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모두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